이미 의대 가셨잖아요. 근데 왜 그 뒤로 삼수나 더 하신 건지. 근데 저는 연대 의대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그냥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코는 다 쿠죠. 수능 만점이었어도 연세대 의대? 아 당연하죠. 현역에서 의대를 붙었는데 연대 의대에 가려고 삼수를 더 하신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가 좀. 연대 의대가 너무 가고 싶어서 처음에 지방 국립대 의대 갔다가 그 다음에 인서 의대를 거쳐서 그게 3수 때 간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능에 연대 의대로 왔습니다. 연대 의대가 아니면 안 됐던 이유는 혹시 뭔가요? 그냥 뭔가 저의 그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봐서 제일 잘 갈 수 있는 학교인 연대 의대 한번 가볼 만하지 않겠나. 그 정도는 한번 내 학창 시절에서 이뤄보고 싶다.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세대 의대 위에 서울대 의대도 있잖아요. 아, 서울대 의대 아니고 꼭 나 연세대 의대다. 혹시 이유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그건 제가 이상하게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괜히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세브란스, 신촌, 홍대 이런 것도 좋았고 내가 만약에 수능 만점을 받았다. 서울대 의대 가실 거예요? 연세대 의대 가실 거예요? 연대 의대. 진짜 연대 의대요? 네, 녹음을 켜서 엄마한테 각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올해 수능 만점을 받아도 나는 연대 의대를 갈 테니까 엄마는 나를 말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각서를 받았을 정도로 저는 연대 의대에 미친 남자. 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거의 놓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을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정확히 말하면은 고1 때 아예 놓은 다음에 이제 고2 때부터 점점 올린 건데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때 그때 저희 반이 그 32명이었는데 그때 29등을 했던 그 수치가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또 1학년 6월인가 9월 모의고사에서 그때 전교생이 350명 정도 되는데 그때 320등 정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남고 수학은 한 4, 5등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그 다음 학년에 배워야 하는 거를 그 전해에 방학 때 뭐 공부를 미리 해놓거나 그런 식으로 항상 따라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학교를 붙고 나서는 붙은 이후에 겨울방학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목은 하나도 선수 학습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수학, 뭐 과탐 이런 거를 처음 배우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냥 평소에 듣던 것처럼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와중에 옆에 친구들은 다 막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내려와서 막 하고 있고 다 막 어디까지 끝내왔고 막.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그런 분위기도 없었어요. 뭔가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저는 이 교실 전체가 다 같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거 자체도 적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뭔가 나는 여기에서 못하는 사람 그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공부를 놓아버린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는 거를 부모님은 잘 모르셨어요. 왜냐면은 아예 배은망덕한 수준으로 안 하고 있던 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조금 그런 거를 부모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좀 크게 혼났어요 그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 직후에 좀 성적이 올랐다든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뒤에서 2등 막 전교 300 몇 명인데 막 320등 이 정도면은 사실 그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안 하던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성적의 변화가 있었어요. 뒤에서 2등이었다 하면은 뭐 한 뒤에서 10등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터닝 포인트였는데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난생 처음 해봤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계속 똑같은 성적을 유지했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떨어지기만 했는데 성적이 오르는 경험은 진짜 살면서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짜릿했어요. 그때부터 그걸 동기 삼아서 이제 이전에는 조금 반강제적인 어떤 상황이나 반성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했다면 그 뒤로는 즐거움을 쫓아서 한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약간 신경 쓰인 것던 것 중에 하나는 공부를 원래 안 하던 사람이 앉아서 갑자기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 약간 좀 웃겨했어요. 진심으로 쟤 정신 차렸다 이게 아니라 야 너 공부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애들이 스카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카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뭐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죠. 왜냐면 긴 시간 오랫동안 집중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저 계속 일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0분 앉아있으면은 일어나고 싶고 괜히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물 한번 떠오고 아직 물 다 비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점점 집중이란 걸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거 자체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 내가 여기에 뭔가 빠져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차츰 좀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중학교 때는 그냥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 그냥 풀면 됐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선수학습 없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이 미적 원이란 과목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떤 한 과목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진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옆에 친구들 보니까 무슨 블랙라벨 이런 거 풀고 있고 다들 저런 거 푸는 건가 보다 하고 일단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펼쳐서 개념 같은 거 써있으니까 읽어보고 풀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풀리고 뭐 답지를 봐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고생을 했죠. 이제 문제를 풀어도 다 별표만 치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터득하게 된 게 혼자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하는 방법? 그거를 그때 처음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궁금한 건 현역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사이 2년이 어떻게 보면 저를 만든 시간인데 그렇게 조금씩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신에 나오는 모든 거를 다 고2 때 열심히 했고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그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자히스토리 같은 그런 기출문제집도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한 조금 숙련도도 올라가고 과탐 같은 경우도 고3 때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개념들이 고2 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숙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국영수 과탐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독해력 이런 게 갖춰진 상태로 고3에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고2 겨울방학 때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지동 가가지고 강의도 막 다 듣고 그래서 그 겨울방학 동안에 그 고3 시작할 때 하는 그런 커리들 개념 커리도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1학기 동안에 또 내신이랑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6평을 딱 쳤는데 국어만 1등급이 나오고 제 기억에 나머지는 수학 3등급, 생물 3등급, 화학 2등급 이랬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고2 마지막 모의고사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전교 11등이 된 거예요. 고2 마지막 모의고사. 그래서 나 이제 좀 정시도 노려볼 만하고 뭔가 많이 늘었다 이런 모의고사 쪽도. 근데 이제 6평에서 그런 거를 맞으니까 갑자기 또 이제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고 9평을 또 봤는데 9평은 또 수학이 오히려 4등급이 나왔어요. 다른 것도 의대 갈 만큼은 안 나왔을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그러고 이제 9월부터 수능 사이까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공부를 하는 결과 현역 수능 때는 그 6개 틀려서 전북대 의대를 정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9월부터 이제 수능 사이에서는 방향을 좀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그 방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벽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계속 성적이 올랐는데 왜냐면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올랐는데 이제 고3 한 6월까지 되면은 알 건 다 알거든요. 뭔가 개념도 배울 거는 거의 다 배웠고 그런데도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제는 저의 약점, 저의 문제점을 찾는 방향으로 그 공부 방법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뭔가를 하기보다 시험을 보고 거기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왜냐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나는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막 잔뜩 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거 도대체 왜 틀린 걸까?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뜯어봤어요. 병원 같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과외하면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계속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점을 찾고 그럼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볼까? 그리고 이제 병원처럼 약 드셔보시고 다시 와서 경과 볼게요. 이런 것처럼 한 달 공부를 해보고 이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저의 상태를.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할 때 기대가 좀 컸을 것 같아요. 재수 때의 결과는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재수 때가 거의 현역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것도 당연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고3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똑같은 양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약간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뭐 주는 대로 하고 학원 다니면서 주는 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삼수를 결심한다라는 건 재수를 결심하는 거와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요. 삼수를 결심하시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무턱대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잘못했지 일단 쭉 돌아봤어요. 그 재수 1년 동안 뭘 잘못했고, 그 다음에 재수 때 수능날 틀린 문제들을 보면서 얘네는 왜 틀렸고 이거 왜 이 점수가 나왔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싹 정리를 했어요. 종이에다가 싹 정리를 하고 결론을 냈어요. 아, 이런 게 문제였네. 왜냐면은 사실 재수 끝나고는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다시 써놓고 보니까 개선이 가능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2월 말, 거의 2월 말 그때 알바 하다가 딱 결심이 서가지고 그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 죄송한데 저 1년만 휴학 더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삼수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삼수는 어떻게 방향성이 바뀌었는지가 좀. 저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냥 계속 문제만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내공을 쌓아야겠다. 국어도 비문학 읽는 법, 문학 읽는 법, 문제 푸는 법 내가 싹 다 정리해야겠다 스스로. 수학도 개념으로 싹 다 정리해가지고 뭐 이런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며 그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통 기출에서 풀게 된다. 이런 것도 싹 다 머리에 넣고, 과탐, 영어도 마찬가지. 그거를 싹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그러려면 혼자 공부할 시간이 무조건 많이 확보가 돼야 됐고, 학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6평 보기 전까지는 계속 독재를 했어요. 사실 원래 1년 내내 독재를 할 생각이었는데 6평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찼다. 이제부터는 조금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아니면 새로운 수업들도 들어보면서 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이외의 것을 좀 채울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평 보고 좀 갑자기 시대인저로 돌아와서 다시 그래서 그 삼수의 결과는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수학은 2개 틀리고 나머지 과목을 다 맞아서 인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준호님의 소망은 오로지 연세대 의대뿐이었던 게 그쵸. 아닌지. 그렇죠. 근데 그 삼수 때 했던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노력이랑 결과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열심히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 이상의 성적도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의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사수의 길로 가셨고, 사수를 하시게 되신 계기,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 결심하게 된 시기 자체도 많이 늦었어요. 그때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수능이 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어요. 이제 수능 원서 접수가 얼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거죠. 나 지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수능을 봐볼까? 근데 이제 그때 저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왜냐면은 열심히 1년 동안 해야 그게 되지. 지금 한다고 그게 될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회의적이었지만서도 이제 주변에 워낙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가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 보니까 그래 일단 수능 접수는 해보자 하고 수능을 접수를 한 다음에 놀고 있는데 공부를 갑자기 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그 전에도 이미 불태웠고 3년을. 그래서 너무 힘들 뿐더러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뭐 한 3시간 정도 공부해보고 그냥 던져버린 그런 정도? 그런 정도를 유지를 해가고 있었고, 이제 그래도 수능 접수를 해놨으니까 뭔가로도 노력 성기는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학원을 한번 들어가 볼까? 독재 학원 같은 데. 그래서 이제 부천 러셀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딱 하러 갔어요. 딱 하러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그 전날까지 애들이랑 학교 애들이랑 막 술 마시면서 들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싸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자리 배정받아서 딱 앉았는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혼자 해도 될 거를 그거 하나를 혼자 스스로 못해서 여기 부천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에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 다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왔고 이제 제 마음을 다잡는 걸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하고 싶어 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10월 30일에 서울 자취방을 잠시 두고 집으로 내려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그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미뤄져서 12월 3일쯤 수능 보다 떼야 되는데 한 달 하고 한 이틀 남은 그 시점에 다시 내려가서 공부를 시작했죠. 네. 딱 그 사수 수능을 보러 가셨을 때 그 준호님의 심정이 좀 궁금. 저는 애초에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노력하는 만큼 나온다 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달 해서 보러 간다? 저한테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부담도 전혀 없었고 기대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거 진짜 기만이 아니고 제가 그날
전혀 성적을 못 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제가 국어를 좀 빨리 풀어요. 제가 그나마 자신 있는 과목이 국어인데 앞장을 좀 빨리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장 가보면 다들 알겠지만 그 앞장 빨리 넘기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멘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시험장은 보통 그 지역의 재수생들이 많이 모아서 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몇 번 봐보니까 수능을. 그리고 대부분 저희 학교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제 제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현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학교 재수생, 삼수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내가 지금 이렇게 대충 수능 보러 가지고 얘네 멘탈을 망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진짜로 국어 첫 페이지 제일 먼저 다 풀었는데 기다렸어요. 누가 넘길 때까지. 배려하기 위해서. 네. 나는 전혀 기대가 없어. 나는 지금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얘네 멘탈을 망치면 안 되니까 기다렸어요. 저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두세 명 넘어가니까 그때 넘기고 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전혀 없이 풀었고 과탐도 막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미 과탐 몇 개 틀렸고 시간 없어서 못 풀었으면 국어 수학도 불안하고 이미 작년보다 못 본 건데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도 그냥 되게 편하게 나왔어요. 아이 뭐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옆에 친구랑 맞춰봤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끝. 좋은 경험이었다. 다시 서울 가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고 그렇죠. 결국은 연세대 의대에 입학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본인도 스스로 놀라우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얼떨떨했어요. 왜냐면은 전 사실 그렇게 약간 조금 공부하다가 아니면 막 학교 다니면서 무약 반수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학교 잘 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약간 속으로 약간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아 저건 유행이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좀 혼란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재능충인가? 나는 그동안 근데 노력하면 잘 됐고 노력을 안 하면 결과가 안 좋았는데 뭐지 나는?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혼란을 겪다가 이제 나중에 학교 들어와서야 좀 결론을 내린 게 아마도 삼수 때 워낙 깨달음을 많이 얻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스스로 거의 만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연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텐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고 잘 올 거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 심한 강박이 오히려 그 문제 푸는 걸 방해해서 그래서 실력이 발휘가 안 됐겠구나 싶었고 그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보니까 실력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에 있어서 계속 이제 있는 논쟁이 재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냐 아니면 노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냐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준호님 생각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혼란을 정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재능이 영향이 없을 순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그 단어는 너무 사실 두루뭉술하고 어떻게 보면 지능이겠죠? 사람마다 지능이 다 다르니까 그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데 재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잠재력? 한계? 그거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잠재력이랑 한계랑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속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잠재력은 굉장히 높았던 셈이죠. 굉장히 높았던 셈인데 제가 제 주변 애들이랑 비교해 볼 때 저는 그 한계까지 가는 속도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때 다른 걸 배울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느려요.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잘하는 그런 상태고 그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저도 이제 이 한계를 경험하는데 4년이 걸렸잖아요. 한계까지 오는데 그럼 사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부딪혔던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한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삼수까지 완성되는데도 제가 그 3년을 꽉꽉 채워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 한계까지 못 갔던 거잖아요. 그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한계까지 웬만하면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재능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